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원소 111개 중에 30번 왔습니다. 아연입니다. 징크로 되어 있고요. 아연 보시면, 네. 아연이 보시면, 동위체 존재 보시면, 여기 48%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64아연이거든요. 64아연이면, 그럼 이제 아연이 30번이니까요. 그럼 이제, 플러스 30개, 양자 30개, 중성자가 64가 되면 34개가 되죠. 34개 됩니다. 자, K2, 그 들어가고요. L8, 10개 썼고요. 그 다음에 M28, 18이니까 M18까지 가죠. 그러면 20, 28이잖아요. 그러면 2만 더하면 되죠. 꽉 찼죠. 꽉 찼고, 그 다음에 두 개니까, N 자연적으로 두 개니까, 이건 금속.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10개 꽉 찬 다음에 S2니까 딱 맞네요. 0점은 419밖에 안 됩니다. 아연이요. 419.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연은 결정 구조가 육방입니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렇게 쫙쫙 돼가지고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 육방. 그래서 HCP라고 그러죠. 헥사고널 크로스 팩트 해가지고 조밀 육방 격자 이래가지고 HCP 헥사고널 크로스 팩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육방 정비를 보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HCP나 FCC나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같이 무르다 보시면 됩니다. BCC는 단단하죠. BCC하고 이렇게 예전 같은 그룹이다 보십니다. 근데 HCP 중에서 티타늄은 좀 유리면 티타늄은 강합니다. 티타늄 강한데 나머지 애들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건 같은 걸로 보시고 얘는 따로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연 화합물은 태고의 시대부터 인류에게 알려져 있는 것에 불구하고 동철 주석보다 낮보다 훨씬 늦게 얻어졌고요. 산화연을 탄으로 환원시키는데 1100도씨의 고온이 필요하지만 산화물의 비등증 900도씨인 것은 휘발성이 높은 증기는 반응계로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탄원소 분리 연대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치이사록의 독일의 마르크 그라프가 섬 아연광으로부터 탄원소 아연을 안봉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연의 어원은 각막 백반 또는 흰색 광석을 의미하는 나티네주리하고 있다는 설과 독일의 징케라고 해가지고 빛이나 포크의 이빨과 같이 뾰족한 것을 징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용광로 중에 첨도 그러니까 용광로 위에서부터 침전되기 때문에 이게 꼭 포크 같다 빛 같다 해가지고 징크 그때다 붙였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주요 광물로서는 섬 아연광, 울주광, 능 아연광 등이 있고요. 정년에는 광석을 배수해 탄화를 만든 후 고온에서 탄소로 탄환한 근식법과 황산염 식기로 전해환하는 습식법이 있지만 후자의 쪽에 99.99%의 고순도라는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금속 아연은 청백색입니다. 화물의 산화에서 보통 통상 이가에 해당이 되는데 플러스 이가라는 게 두 개 빠지면 플러스 이잖아요. 그게 이가죠. 산화물 및 수산화물은 양성화물로 산해도 알칼리 녹는다. 보통 천이온소는 D전자에 쓰고 불완전하면 색깔이 나오지만 아연의 화물은 3D전자 3D가 이게 3D가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 각 M에서 10개입니다. 이게 충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에 되려면 여기 S가 원래 두 개잖아요. S 두 개, P가 S개거든요.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게 P등급이거든요. P등급. S 에너지 등급, P등급. 나머지 10개가 D등급이거든요. D가 10개잖아요. D 이렇게 소문자리에서 해야죠. 꽉 찼습니다. 그래서 18이 되는 거죠. 18점은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연의 최대 용도는 내식성 도금. 도금 마시죠. 도금의 최대 많이 쓰죠. 특히 이제 철판 아연 도금한 게 함석. 이걸 일본말로 토탄이라고 그러는데요. 아연 쪽이 연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연이 연화경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이 낮기 때문에 얘가 절 대신에 아연이 그러니까 철판에 아연이 있으면 아연이 녹아 나오는 거죠. 결국 징크 플레이트 함석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철판이고 F이고요. 철판에 아연이 있으면 만약에 표면에 이제 도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밖에 이제 비도 오고 이제 물이 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연에 오래되면 구멍이 뚫리잖아요. 구멍이 뚫리면 철이 나오지 않습니까? 철이 녹아 나오는 게 아니고 이래서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압이 높으니까 전류 흐르고요. 전자는 전류가 물속으로 빠져나간 표면 전자에서 표면에 전자 코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연이 자기가 희생하면서 희생양극이 되는 거예요. 희생양극 되면서 철판을 보호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크게 그리면 이렇게 있으면 철판이고 F이고 아연이면 만약 아연이 이렇게 이제 일부가 이렇게 표면이 뻗어졌다. 도금이 탈락됐다 그러면 바로 부식되는 게 아니고 전류는 이렇게 됩니다. 전압이 높으니까 얘가요. 자, 그럼 전자는 전류가 물로 빠진 표면 여기 아연에서 나옵니다. 전자 와서 아연에서 전자의 표면에 철 표면에 전자를 공급해 주는 거죠. 아연은 계속 떨어져 나오는 거죠. 아연이 다 떨어져 나가면 전자 뺏겼으니까 이온화 돼 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철이 부식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연이 계속 자기 전자를 공급해 주고 진은 떨어져 나가면서 표면에다가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받아내는 방식, 전자를 뺏기는 부식, 얘는 부식, 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을 보호해주는 거. 이게 이제 아연 도금입니다. 그런 이제 이온항량이 크다. 그러니까 결국 전압이 낮기 때문에 부식이 잘 된다. 이온항량. 결국 전자를 잘 뺏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철 중에서도 아연이 녹아나옵니다. 이성질과 내기성 때문에 함수가 잘 변하지 않아 폭넓게 사용되어져 있다. 또 판에 작은 구멍이 있어도, 그러니까 아연이 구멍이 있어도 아연이 녹아나와서, 아연이 녹아나온다는 거죠. 녹아나와서 날아가고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날아가면서. 구멍을 막아버린다는 얘기는 녹아나와서 여기서 이제 일부 날아가고 일부는 여기서 산화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막아버리는 산화물. 결국은 나중엔 다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빨갛게 녹여 쓴다는 얘기, 눈에 보이는 건 결국 아연이 다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 한속각에 사용되어 있는 부르키, 양철 이제 일반 부르키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석 도금한 거죠. 이거는 반대입니다. 주석이 철보다 더 세기 때문에 나중에 철판이 먼저 녹습니다. 그럼 반대죠. 양철은 반대고요. 함석이 철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도는 동과의 합금인 신주, 황동을 이제 일본은 신주라고 하는데, 합금적이다. 만약에 동 60% 육사 황동이죠. 신주는 값이 싸면서 단단하고, 동 73 황동은 고가이지만 무르고 아름다운 광택을 가진다. 아연이 이제 구리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좀 고가죠. 그런데 무르고, 육사는 강한데 왜 73은 무르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결국 그 구리도 오스트나이트죠. 구리도 무릅니다. 아연도 원래 무르잖아요. 근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육사 황동일 때는요, 육사 황동일 때는 구리 아연인데, 요 구리는 FCC, 오스트나이트는 육방전개잖아요. 둘이 물러요. 물러서 물렁물렁 합니다. 그래서 무르다. 근데 이게 73으로 바뀌는 순간 이상해집니다. 구리, 아니죠. 이게 73이죠. 이게 헷갈렸어요. 반대로 했습니다. 73일 때는 무른데, 육사로 바뀌는 순간, 아연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육사로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게 이게 뭘로 바뀌냐면 BCC로 바뀝니다. 페라이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단단해지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오스트나이트 육방전기 HCP가 나중에 육사로 이렇게 딱 되면 바로 BCC로 바뀐다는 거죠. 특이합니다. 그렇게 돼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단단합니다. 육사 황동이 더 단단하다. 그래서 단단한 거 쓰고 싶으면 육사 황동을 쓰셔야 됩니다. 73보다 훨씬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셨지만 요거 이렇게 바뀌는 거죠. 결국 오스트나이트, FCC, 73 황동이 육사 황동으로 바뀌면 이렇게 BCC로 바뀌어서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얘는 속에 비어서, 얘는 오스트나이트는 속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어서 빈 공간 때문에 누르면 쑥 들어가죠. 무릅니다. 무른데 BCC, 페라이트는 이렇게 안에 한 마리에 들어가서 강하기 때문에 강합니다. 그래서 육사 황동은 BCC로 바뀐다. 그래서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료라든가 인쇄 잉크 여러 가지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화에는 살균 작용 때문에 아연 연구로서 외양용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아연의 필수성은 동물에서 결핍증 보고된 사람에 관한 확인은 핵심된 이유고요. 이라크에서 아연의 결핍에 의한 성장, 이 멈춰버리는 소인병이 발견되었답니다. 이것이 빵 등에 많이 함유된 휘친산, 이 위 속에서 아연과 결합하는 불용성의 물질을 일으켜서 아연이 친흡수를, 그러니까 아연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한쪽으로 치워진 식사, 즉 편식을 하지 않으면 휘친산이 함유되어 있어도 아연 흡수가 크게 억제되는 경우는 없는데, 게다가 아연의 결합에 의한 제2차로 나타나는 발육부진이나 철기표성의 비전이 생긴 것이 확실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 1973의 유전적인 병인 장성지단성 피부염이나 어떤 종류의 탈모가 인간의 미각 후각 장애가 아연의 결핍에 의해 병백해졌고, 아연의 필요량은 약 15mg, 부족해지 희용 금속 이온을 생각해서 아연 함유는 정제나 자연식 포함되어 있다. 아연을 많이 함유한 음식물은 조개, 해초를 좀 많이 드시고 조개를 육류, 공류 다 드셔야 되겠네요. 아연의 과잉증은 이런 힘들고 되어 있으나 통조림 캔 등 녹아나온 아연에 의한 통조림 통으로 아연을 쓰지는 않죠. 양치를 쓰지 암석을 쓰지는 않잖아요. 아연을.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아연이 있으면 여기 문제가 됐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생체계 중에 아연의 함유량은 철이금속으로서는 천에서 많고요. 예를 들면 체중 70g 이상 2g. 전에 크롬 얘기할 때는 2mg이었는데 1000배죠. 2g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아연 함유한 단백질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단백질은 나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단백질, 탄소, 탈수 효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는 거 보시고, 이제 대표적인 아연을 함유한 단백질들 이렇게 되고, 탄산 탈수 효소는요, 몸속에 생성된 탄산가스를 탄산으로 만드는 효소이고, 적질구 중에 들어간 CO2는 탄산 탈수 효소의 작용으로 탄산으로 되고, 잇따라 산소 결핍된 헤모글로빈과 작용해서 밑으로 가야죠.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작용해서 환원형 헤모글로빈 만들어 산소를 각주에 결합시킨다. 이렇게 생산한 HCO3-는 적혈구로부터 혈장 쪽으로 나오고 대신에 염소연이 적혈구로 들어가고 염소 이동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한편 폐에서는 신선한 공기분리인 중에서 환원형 헤모글로빈 상당히 어렵죠. 반응하고 산소 결합 헤모글로빈과 탄산을 만든, 여기 탄산 H2CO3가 탄산입니다. 이 생성 탄산은 탄산 탈수 효소의 작용을 받아서 CO2와 H2로 분해되어 CO2는 폐로부터 배출되어진다. 이렇게 되죠. 또 알코올 탈수소 효소는요, 우리들이 술 마셨을 때 간장에서 에탄올이 대사되어 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효소인데요. 술이 약한 사람은 이 효소가 없어가지고요. 이게 탈수소 효소, 이게 알코올 탈수소 효소, 이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작용하는 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부족되어 왔기 때문에 체내에 알코올 탈수소 효소의 생성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축적돼가지고, 이것이 원인된 두통, 구토 등에 발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최근 이렇게 보고, 최근에 개발된 아연을, 이건 DNA고요. 이렇게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최근 세포 발생이나 분할을 관련한 중요한 정보의 보존, 발현, 제어, 조절에 관여하고 있는 아연 단백질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 구조적인 특징으로부터 아연 핑거 단백질, 손가락 단백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단백질 중에 아연의 구조는 대략적으로 그림에 나타난 모양으로, 기능을 발휘할 때는 아연 핑거분이 DNA 분자의 틈으로 휴강기가 같은 모양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다. 또 최근에 개발된 아연을 함유한 항위계양제로 폴라프레딩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두 개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펩티드와 아연 이온과의 환물이고, 약이 궤양의 부분에 달라붙어 위산으로부터 환부를 지키는 그런 좋은 작용도 하네요. 시스틴과 히스티딘 사이에 수십 개 아미노산 배열이 손가락 모양으로 도출되고 있다. 이게 아연 핑거 단백질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